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수면, 여러분들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연 수면에 도움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잠을 못 자가지고 다음날 하루가 굉장히 피곤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면 잘 자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은 제가 생활 패턴을 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약시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잠을 자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수면에 도움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과 함께 영양제를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최근에도 이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사님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명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은 수면 유도제를 달라, 아니면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영양제를 제가 추천해 주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이 잠이 들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스마트폰 이전에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휴대폰도 사실 잠들기 전에 이제 문자도 하고 뭐 그걸 통해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때는 PMP나 MP3였으니까 그래서 영화 한 편 보고 자야겠다 이런 거는 항상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 같은 거 보고 쇼츠 한번 보면은 진짜 여러 개 보다가 한 시간 훅 지나가잖아요. 이런 경험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사실 치워버려야지 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책을 읽어야지 잠이 잘 오는데 책조차도 제 침대 쪽에다가 안 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 둘을 병합한 게 바로 저는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느냐, 이 수면의 주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어 영역 지문이었나요? 이런 렘 수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이 수면의 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기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렘 수면이라는 것은 전체 수면 시간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렘 수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꿈, 기억을 한다는 이 주기가 바로 이 렘 수면이 될 수가 있고, 사실상 우리의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빔 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이제 N2나 N3 이렇게 뭐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전체 수면의 80%를 차지하면서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는데 이 비렘 수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면의 패턴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수면 관련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뇌에서는 결국 자는 시간 속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 통해서 이제 저녁, 새벽, 아침, 낮 이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수면을 잘 잘 수 있게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멜라토닌과 뭐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주기적으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수면 호르몬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라토닌이 될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립토판 전구체죠. 이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하게 되면서 우리의 수면을 조절해주는 이 호르몬이 될 수가 있는데, 멜라토닌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면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멜라토닌 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멜라토닌의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은 왜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유전적 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님의 DNA에 의해서 불면증인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신경생물학적 과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생겼어, 누구한테 욕 먹었어, 아니면은 누구한테 충격적인 그런 신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받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다각성이 되거나 신체적 행동적 과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잘 깨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엔 그런 과정들이 합쳐져서 불면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면증이 오게 되면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고 1년이 되면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진짜 심하게 되면 암까지 걸릴 수도 있는 게 이런 불면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건강 상태가 진짜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수험생분들이나 특히 이런 의대나 약대, 그 외에도 이제 대학교 과정을 했을 때는 밤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을 못 새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시험 준비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제가 유급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에서 저는 저공비행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저는 공부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 불면증을 저는 최대한 피하고 싶었어서 잠을 최대한 잘 자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잠을 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면증을 건드리는 요소가 바로 세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신 건강, 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잠이 안 오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신체 건강,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생활 습관,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디펜히드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시적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졸음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한 알 정도면 충분하게 되는데, 힘들면은 반알로 쪼개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한 박스에 20개 정도 들어있는데 한 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알
먹어도 사실 한 알 먹는 효과가 같기 때문에 내가 잠을 더 잘 자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알 더 먹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막 힘들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막 되게 힘들다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좀 수면 유도제 중에서는 약한 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가 수면 유도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디페니드라민 제제를 드셔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통증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디페니드라민하고 아세타미노펜 있잖아요. 진통제와 함께 같이 복용해 주신다면은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디페니드라민과 아세타미노펜 복합제도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드셔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독시라민입니다. 디펜히드라민 수면 유도제보다는 잠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반면에 다음날까지 계속 졸린다는 게 단점이죠. 저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하나를 먹어봤는데 진짜 다음날 일어났을 때 굉장히 몽롱합니다. 약국일 하면서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되게 막 정신적으로 이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먹게 된다면은 잘라서 먹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맞지 않았던 약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잠은 진짜 잘 왔던 것 같습니다. 디페니드라민이나 독시라민 같은 이런 항히스타민제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습관성이나 중독성은 없게 되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입마름이나 피부 건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이런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건조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어르신분들, 주로 이제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생약 성분의 수면 유도제가 있게 됩니다. 길초근하고 호프가 이제 같이 포함된 이런 레돌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편안한 잠이 필요할 때 앞서 말했던 이런 항히스타민제 수면 유도제보다는 조금 더 약한 수면 유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약 성분들이 가바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억제성 신경 물질로 작용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침 1시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약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쥐오줌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말에서 보면은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레돌민정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다. 특히 저는 또 개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디페니드라민 수면 유도제를 차라리 잠이 필요할 때 먹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영양제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약사님 이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제 어디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감태 추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이 바로 이 감태 추출물이 될 수가 있는데, 디에콜이라는 이런 지표 성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플로로탄닌 성분이 될 수가 있는데, 가바 A,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이런 중추성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작용을 하니까 똑같이 이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영양제로 쓸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든 후 깨는 시간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깨는 그런 걸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수면 상태에서 호흡 장애 지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 수면 지속 시간이 증가를 함으로써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이런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영양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내성 문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이런 수면 영양제를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이 약사 아들이 이렇게 사줬는데 왜 안 드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 네 글자로 이야기했죠. 내성 문제,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약사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성은 안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감태 추출물에 대한 이런 그래프, 과연 진짜 수면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위약을 먹은 것에 비례해서 감태 추출물을 먹어봤더니 세 번째 단계의 이런 비렘 수면까지 올 수 있도록 한다. 가장 깊은 단계의 수면인 이 스테이지 3의 수면이 증가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잠드는 각성 시간이 감소를 하게 됨으로써 확실히 수면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태 추출물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약으로는 미강주정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이 미강주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쌀 부분 있죠? 그 쌀 부분에 미강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빼온 겁니다. 그래서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이런 성분이 주 지표 성분이 될 수가 있는데, 히스타민 1 수용체에 저해를 함으로써 수면 유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제품들이 또 수면 건강 영양제로 드실 수 있게 나왔다라는 거. 대신 좀 가격이 좀 셉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커피를 뭐 3-4잔 이렇게 막 카페인 중독에 걸리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카페인 섭취로 인한 수면 장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가 바로 이 미강주정 추출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소화 장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감마 오리자놀은 조금 이제 속이 거북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약의 흡수율을 저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미강주정 추출물을 드시는 것 대신에 감태 추출물을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홍경천 추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제품들이 주로 홍경천 추출물들이 있게 되는데, 로사빈과 살리드로사이드라는 제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현대인들,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각종 노동을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 특히 이런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홍경천 추출물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사실 이 약은 이제 복용 1주
이후부터 약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8주경 약 2달 정도, 2달 정도의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니까 홍경천 추출물은 꾸준히 드셔주셔야지 효과가 있게 됩니다. 바로 효과는 안 나타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잠을 잘 자야 내일의 하루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면 영양제나 유도제를 약국에서 사 드시면서 내 잠이 정말로 안 온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약국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사의 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